안녕하세요, 마일로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낚시를 나왔습니다. 가족들이랑 휴가를 보내느라 지금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딱 2시간 정도만 시간이 있는데 점심때 돈가스 먹고 나왔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패턴의 낚시를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낚시를 벌레 패턴, 무시 패턴을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돈가스 먹고 나왔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타버터로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낚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시간 동안 열심히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시죠. 렛츠고! 자, 새물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필드 무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은 닷지로 한번 수면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좀 느린 파장보다는 빠른 파장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 스크래치도 좀 챙겼는데 그래도 시작은 닷지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혹시나 새물 쪽에 올라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녀석들 먼저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사용할 태클입니다. 오늘 사용할 태클은 파워더 맥스의 라인은 16파운드, 릴은 7점대. 처음에 시작할 루어는 닷지로 수면을 한번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상류에 여기서부터 낚시를 진행해 볼 건데 원래는 물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차 있는데 물이 굉장히 예쁘게 빠져 있고 저쪽에 아래에서 내려와서 잠겨 있는 수몰나무 군락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류에 잉어가 들어와 있네. 잉어 들어와 있으면 별론데. 자, 새물 쪽에 올라타고 있는 녀석들이 있을지. 자, 저쪽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저 다리 위에서 쳐다봤을 때 상류에 잉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물골 라인을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저기 나무 있는 쪽, 딱 저기 풀 위에 캐스팅을 해서 착수음 없이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다음 따라 나오는 베스가 있는지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물골 자리이기도 하고 새물이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베스가 올라탈 만한 요소가 있어요. 베스가 있다면 반응을 쉽게 해줄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 중간에 물골 라인에서 입질을 하기보다는 완전히 저기 나무 있는 곳 아래에서 입질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휴가철이다 보니까 낚시를 가고 싶은데도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느라 낚시를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는데 오늘 나온 만큼 최대한 재밌게 낚시를 좀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닷지 같은 이제 크롤러 베이트를 사용할 때는 보통 타버터는 캐스팅하고 착수 파장이 끝나고 나서 운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크롤러 베이트는 바로바로 운용을 하는 편입니다. 크롤러 베이트가 착수를 하고 다시 자세를 잡으면서 뒤집어질 때 리액션 바이트로 베스가 와서 빵 때려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롤러 베이트는 착수 파장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운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착수를 하고 빠르게 자세를 잡고 운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베스가 분명히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쉘로우에 있을지 아니면 뒤쪽으로 딥으로 빠졌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탐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상류에 지금 잉어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조금 뒤에 베스가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빠르게 탐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넓게 탐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레인지를 디테일하게 나눠서 공략하기보다는 탑 그리고 바텀 이렇게 딱 두 군데로 나눠서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도 진입하기 전에 먼저 어프로치를 해보고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면서 새물이 나오는 구간에는 베스가 완전히 극쉘로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진입을 하면서 어프로치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극쉘로우에서 베스가 반응해 줄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굉장히 평평하고 완만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베스가 있다면 그냥 오픈워터에 있다기보다는 딱 이런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극쉘로우의 커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잠겨있는 나무를 타버터로 지금 공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엣지라인부터 먼저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나와서 바이트 해주는 녀석이 있을지. 그렇지. 이야, 작은 녀석 한두 마리가 저기 나무 있는 쪽에 숨어 있었네요.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아주 귀여운 녀석이네. 아, 작은 녀석이 들어와 있었네. 자, 일단은 귀여운 녀석으로 시작을 먼저 합니다. 저기 나무 있는 곳을 다방면으로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보고 있었는데, 여기 뒤에서 공략을 했을 때 한 마리가 반응을 해주네요. 자, 사이즈는 작지만 용감한 녀석 한 마리 만납니다. 나이스. 자,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아까 거기서는 짜치만 나오길래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거기는 포인트 상황이 비가 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완전 극쉘로우에 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네요. 이야, 사이즈도 나쁘지 않네. 이야, 조용히, 그냥 조용히 딱 어프로치 해가지고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우와, 뭐야, 애들이 힘이 엄청 좋네. 이야, 하하, 우와, 이야, 닷지에, 와, 배스 진짜 따뜻하다. 닷지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우와, 야, 닷지에 따뜻한 예쁜 베스 한 마리 나왔습니다. 베스가 진짜 따뜻해요. 저기 쉘로우에 커버 같은 곳에 완전 바짝 붙어 있는 녀석이 한 마리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자, 한 마리가 완전 여기 극쉘로우에서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도 극쉘로우를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극쉘로우의 완전 얕은 풀더미 사이에서 한 마리가 나왔는데, 베스가 있다면 여기도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극쉘로우에서 한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베스들을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입을 한 다음에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런 완전 극쉘로우까지 베스가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자, 조금 더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닷지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역시 안쪽에는 또 한 마리가 있었네. 이야, 이 녀석도 완전 극쉘로우에 붙어있구나. 그렇지. 우와. 우.
이건 뭐 뜰채질을 하기도 전에 왔네. 와, 사이즈 좋다. 지금 이렇게 얕은데도 뜰채질을 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버해서 나오게 되면 루어는 빠지고 베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스가 빠지면 괜찮은데 굉장히 위험해요. 손으로 잡을 때 얼굴로 날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루어를 집으려고 이렇게 숙이는 순간 루어가 얼굴로 튕겨져 날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얕은데도 뜰채질을 하는 거예요, 굳이. 자, 사이즈 예쁜 베스 한 마리 더 만납니다. 단시간에 만나는 베스다 보니까 뭐 공략법이 조금 단순하긴 해요. 지금 굉장히 극쉘로우에 떠있는 이런 마른 사이를 닷지로 이렇게 싹 긁어오면 여지없이 바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멋진 베스 또 한 마리 만납니다. 나이스. 자, 조금 더 뒤로 넘겨쳐서 쉘로우에 베스가 들어와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이즈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3자 중반에서 4자 턱걸이 정도. 근데 바이트가 일단 굉장히 시원하니까 재밌네요. 와, 오늘 베스가 꽤 예민한데, 이렇게 예민할 때는 확실히 크롤러 베이트가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파장이 작게 아주 잔잔한 파장으로 천천히 어필을 하다 보니까 베스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냥하기 쉬운 먹이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증수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마름이 표면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루어를 운용하다가 루어 액션이 안 나오면 아, 마름에 걸렸구나 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크롤러 베이트가 이런 물 위에 떠있는 부유물, 그리고 뭐 어떤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치고 나오는 편입니다, 탑워터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닷지를 쓰는 것도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걸려서 나오게 되면 날개가 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만세를 한번 시켜주면 됩니다. 만세. 이렇게 만세 시켜주면 날개가 다시 멀쩡해집니다. 크롤러 베이트가 액션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날개가 똑바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열에 의해서도 그렇고 착수에 의해서도 그렇고 날개가 휘어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만세를 시켜줘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해주면 다시 액션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지금 반바지 입고 여기 물에 들어와 보니까 내리는 비가 지금 굉장히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온이 그렇게 차갑지 않고 굉장히 따뜻한데, 베스들 활성도는 또 그거와 다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요 며칠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데다가 굉장히 뜨거울 때는 너무 뜨겁고 비가 올 때는 또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 베스들도 포지션을 못 잡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것 같습니다. 수위 변동에 의한 프레셔와 수온에 의한 프레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분명히 증수 타이밍, 이런 오름 수위에는 찬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꽤나 비가 많이 와서 흠뻑 다 젖었는데 그래도 오늘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낚시한 거라서 탑워터 말고 다른 루어로 로테이션 해가면서 낚시를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닷지가 너무 재밌어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진득하게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가족들이랑 휴가를 먼저 끝내놓고 낚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앵글러분들 런커 하십시오.